그날 오후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모든 것이 폭발했다. 나무로 된 커다란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며느리 혜진이 독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몸을 숙였다. 드디어 이 정부 기생충에게서 우리가 기다리던 걸 받게 되네요. 평생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면서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혜진은 몰랐다. 그녀가 모욕한 사람이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을. 그녀가 군침 흘리는 50억 원 규모의 물류회사가 내 소유라는 사실을. 이미 경찰이 그녀에 대한 사기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내 아들 준호를 포함한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발견한 건 다행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부터 들려줄 이야기가 당신이나 당신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비슷한 지옥에서 구할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라. 어떻게 한마디 말이 도둑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는지 보여줄 테니. 혜진은 그날 깨달았다. 어떤 노인들은 물어뜯을 수 있다는 걸. 징후는 8년 동안 쌓여왔다.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명확해진 두 사건이 있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 3월 준호의 생일 파티에서 일어났다. 우리 집 주방에서 고인이 된 아내 수연이 타일 하나하나 고르며 꾸민 그 주방에서 혜진이 대학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나는 한국유공자회 모자를 쓰고 수연의 묘지를 다녀온 참이었다. 오, 보세요. 혜진이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말했다. 우리 집 복지 사기꾼이 오시네. 그녀의 친구들이 킥킥 웃었다. 그중 한 명, 2천만 원짜리 핸드백을 든 금발 여자가 일부러 들리게 속삭였다. 장애인인 줄 알았어. PTSD래요. 혜진이 공기 따옴표를 그리며 말했다. 매달 250만 원 받으면서 TV나 보며 앉아있죠. 우리는 진짜 일하는데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집 뒤편 내 방으로 걸어갔다. 수연이 죽은 후 혜진이 마스터 베드룸이 불편하다고 해서 옮긴 그 방으로. 하지만 뒤에서 이어지는 말들은 다 들렸다. 솔직히 말야, 혜진이 계속했다. 정말 군 복무한지도 의심스러워. 훈장 본 적 있어? 내가 여기저기 다 뒤져봤는데? 두 번째 사건은 더 끔찍했다. 2달 전 유공자회 추모일 바비큐 파티에서였다. 혜진이 초대도 받지 않고 준호를 끌고 나타났다. 150명의 유공자와 가족들이 모인 자리였다. 팔다리를 잃은 진짜 영웅들, 친구를 잃고 영혼의 조각을 잃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음조차 어려운 전장에서 목숨을 건 사람들. 혜진이 깃발 전시대 옆에서 나를 몰아세웠다. 아버님, 당신 상황에 대해 이야기 좀 해요. 내 상황. 이 유공자 행세가 좀 창피해요. 그녀가 방 안을 손짓하며 말했다. 이 사람들이 아버님을 전쟁 영웅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조사해봤어요. 내 손이 종이 접시에 쥔 채로 굳었다. 무슨 조사? 보훈처에 전화했어요? 아버님 복무 기록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래요? 그녀가 몸을 가까이 기울이며 속삭였다. 기밀. 배치 관련 모든 게 기밀이래요. 그게 보통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조용히 있었다. 기밀 처리할 게 없다는 뜻이죠. 아마 독일 기지에서 바닥 청소나 하시면서 진짜 군인들이 싸우는 동안 있었겠죠. 주위에서 웃음소리와 형제의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아무도 혜진의 말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준호가 움찔하는 건 봤다. 엄마는 항상 아버지가 영웅이라고 했어.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내 감정을 보호하려던 거지. 혜진이 쏘아붙였다. 트럭 회사 이름을 둘 다 넣은 것도 마찬가지야. 다행히 곧 바뀔 테지만 그 트럭 회사, 김씨물류, 23대의 트럭, 1987년에 수연과 내가 결혼한 해에 세운 회사, 혜진이 이해했다고 착각한 그 사업. 그녀는 수연의 유언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걸 몰랐다. 중요한 결정에 내 서명이 필요하다는 걸, 그녀가 파헤친 그 기밀 기록이 곧 공개될 거라는 걸. 하지만 먼저 나는 3시간 더 비스듬한 시선과 속삭임을 견뎌야 했다. 혜진은 자신의 의견을 모두에게 퍼뜨렸다. 바비큐가 끝날 무렵 익숙한 얼굴들의 의심이 스며드는 게 느껴졌다.
내 낡은 현대 산타페로 걸어가는데 주차장에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슬프네요. 성인 남자가 동정과 정부 지원금으로 사는 거 누가 사기인지 조사해봐야 해. 준호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내 아들이 그의 아내가 아버지를 사기꾼이라 부르는 걸 유공자 커뮤니티 앞에서 가만히 지켜봤다. 그날 밤 물류 창고 뒤편 내 트레일러에서 앉아 있었다. 혜진이 친구들에게 창피하다고 말하던 그 트레일러. 옷장을 열고 낡은 작업복을 치우고 5년 동안 만지지 않은 작은 나무 상자를 찾았다. 안에는 무공 훈장, 은성 훈장, 그리고 다른 것 혜진의 조사가 파헤치지 못한 그 무언가. 전화가 울렸다. 서울 지역 코드. 민호 씨, 패트리시아 헤이즈예요.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만약 더 침묵하면 소중한 모든 걸 잃을 터였다. 재정적 피해는 이미 어마어마했다. 8년 동안 혜진은 내가 추적 못할 거라 생각한 계좌를 체계적으로 비웠다. 수연의 마지막 병중에 설득해 서명한 위임장. 민호 씨 보훈 서류 도와주려고라고 했던 그거. 2억 1천만 원 사라짐. 내 장애 보상금이 혜진이 통제하는 계좌로 직접 입금. 매달 250만 원 곱하기 96개월. 그게 2억 4천만 원. 의사가 복무 관련 트라우마라고 부른 걸 관리하기 위한 돈. 혜진이 공짜밥이라고 부른 그 돈. 하지만 돈이 최악은 아니었다. 회사가 위태로웠다. 혜진은 잠재적 구매자에게 내가 정신적으로 무능하다고 말하며 재정 결정권을 박탈할 계획이었다. 그녀가 찾은 변호사, 500만 원 수트 입은 미끄러운 놈, 노인 케어 전문. 시아버님이 분명 어려워하세요. 지난주 준호에게 하는 걸 엿들었다. 트레일러 생활, 혼잣말, 멍하니 쳐다보는 에피소드. 가장 친절한 건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에피소드는 기억이 스치는 순간이었다. 특수 임무, 내가 훈장받은 그 미션. 20대 얼굴들이 스치며 집에 못 온 아이들. 혜진은 약점으로 봤다. 그녀는 이해 못했다. 어떤 침묵은 수치가 아닌 힘에서 나온다는 걸 최악은 내 아들이 그녀를 믿기 시작한 거였다. 아빠, 어쩌면 그녀 말이 맞을지도. 준호가 사흘 전 말했다. 사업, 재정관리, 당신 나이엔 부담일 수 있어요. 내 나이, 67세, 내 아버지가 첫 창고 지을 때 나이, 수십 년 회사 운영한 남자들의 나이. 하지만 나는 23년 동안 복무 진실을 숨긴 사람이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앗아갈 참이었다. 수연의 유언 공개는 6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한성법무법인에서 예정됐다. 마호가니 테이블, 300만 원짜리 가죽 의자, 삶이 법적으로 나눠지는 그런 곳. 혜진은 몇 달째 이날을 계획했다. 그녀가 럭셔리 카 사이트 보는 걸 봤다. BMW 7 시리즈, 1억 원 북마크 해둔 페이지. 암이 일 정리되면 그녀가 여동생에게 우연히 들은 통화. 드디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 노인 전쟁 이야기 신경 쓰는 척 안 해도 돼. 내가 한 번도 안 한 전쟁 이야기. 아이러니가 짓누르던. 혜진은 내가 빈곤과 정신병 숨긴다고 확신했다. 진실은 정반대. 김씨 물류는 수연과 내가 겨우 모은 작은 사업이 아니었다. 50억 원 규모 기업. 트럭 23대 각 2억 원 주요 유통사 장기 계약. 3군데 부동산 소유. 하지만 혜진이 모르는 건 수연의 유언이 준호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이. 나에게 다 주되 한 조건. 수연 사망 후 2년 내 정신무능 판정받으면 통제권 즉시 준호에게. 혜진 계획이 딱 맞아떨어졌다. 나를 무능으로 만들고 준호 상속, 그 다음 준호 통제. 하지만 수연이 안전장치 넣었다. 능력평가 전에 새 신탁인 만장일치 필요. 신탁인 1, 나 2, 준호. 3. 혜진이 모르는 사람. 국회의원 박혜린, 전 중위 박혜린, 특수부대. 사흘 전 나에게 전화한 여자. 민호 씨, 상황 지켜봤어요. 내 스태프가 기밀 복무 기록 문의 모니터링하죠. 누가 당신 특수 임무에 대해 물어봤어요. 혜진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가족 일에 끼지 못하지만
이게 공개되면 기록 해제해야 해요. 준비됐어요. 긴 침묵 후 23년 침묵이요. 혜린 씨, 어쩌면 때가 됐나 봐요. 이번 주말 의식, 유공자회 추모일, 끝내려면 거기서 해요. 적절한 사람들 데려갈게요. 목요일 밤 트레일러에 앉아 계속된 침묵의 대가를 깨달았다. 돈, 사업뿐 아니라 내 유산 전체, 수연의 기억, 함께 복무한 사람들의 존경. 혜진은 부서진 노인에게서 훔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대를 적으로 삼을 줄 몰랐다. 전화가 울렸다. 문자, 알 수 없는 번호. 검증 완료. 기록 해제. 준비되면. PH. 내일 유언 공개는 혜진 기대와 완전히 달라질 터였다. 금요일 오후. 한성 법무법인, 마호가니와 가죽, 비싼 향수 냄새. 혜진이 주인처럼 들어왔다. 디자이너 드레스, 50만 원 힐, 이길 때 짓는 미소. 준호가 불편한 표정으로 뒤따랐다. 나는 테이블 끝에 앉아 낡은 청바지, 작업화. 의도된 대조. 변호사 한씨가 헛기침. 은발에 존경받는 사람, 시간당 100만 원 받을 듯 공식 공개 전에 김민호 씨 정신 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혜진이 끼어들었다. 마닐라 폴더 꺼내. 여기 인지 저하, 재정 무책임, 기본생활 유지 불능 증거 있어요. 테이블에 밀어. 그녀가 통제하는 장애 계좌 은행 명세서, 내 트레일러 사진, 나를 검사 안 한 그녀 의사 편지, 전문 평가 필요 제한. 게다가 혜진 계속. 김민호 씨가 군 복무에 대해 거짓 주장해요. 기록 확인하려 했는데 보훈처가 기밀이라고 하네요. 공기 따옴표.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죠. 준호가 의자에서 몸을 꼼지락. 내 눈 피함. 무슨 뜻이야? 혜진, 내가 조용히 물었다. 기밀할 게 없다는 거. 23년 동안 거짓말로 산 거인의 남편이 그런 아버지보다 나을 자격 있어. 그녀 목소리가 높아졌다. 자신감 솟아. 도둑질한 명예로 정체성 쌓은 아버지 도둑질한 명예. 그 말이 공기 중에 타격처럼 걸렸다. 한 변호사 불편한 표정. 김혜진 씨, 심각한 비난이에요. 사실이에요. 혜진 쏘아. 정부 사기, 가족 창피, 이제 수연 유산 통제하려 해. 누가 그를 가짜라고 불러야죠. 나는 재킷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 꺼냈다. 그게 뭐야? 혜진 물었다. 전화번호 내가 말했다. 국방부 확인 한라인. 복무 기록 확인하려? 해보자. 그녀가 눈 깜빡. 지금 번호 눌렀다. 스피커로. 국방부 인사 확인. 상사 이씨예요. 김민호예요. 복무번호 8472936185. 현장 당사자에게 내 기밀 복무 기록 완전 공개 승인 침묵. 선생님, 배치 날짜 확인할 수 있어요. 1990년 10월부터 1991년 3월, 특수부대. 기밀 임무 성격은 혜진이 앞으로 숙이며 미소 지워짐. 특수작전, 적진 후방 정찰. 1991년 2월 23일 키보드 소리. 김민호 씨, 기록이 어제 의회 요청으로 해제됐어요. 복무 기록에 무공 훈장, 은성 훈장, 그리고 선생님, 이 정보 공개 확실해요? 확실해. 태극 무공 훈장, 중화기 아래서 12명 포로 동맹군 단독 구조. 적 거점 파괴, 전원 탈출 성공 방위 완전 고요. 혜진 얼굴 하얗게. 그럴 수 없어. 부인, 김민호 씨 행동이 극한 위험 속 12명 목숨 구했어요. 임무가 23년 기밀 유지됐어요. 정보 문제로. 어제 제한 해제, 전화 끊었다. 혜진이 나를 두머리 난 괴물처럼 봤다. 하지만 트레일러 생활. 낡은 차, 장애 보상. 트레일러는 4억 가까이 위해 내가 차분히. 차는 연비 좋고 보상은 가난 때문 아니야. 혜진. 척추 파편과 좋은 사람들 죽는 악몽 때문. 준호가 처음 말했다. 아빠, 왜 안 말했어? 내 엄마가 알았어. 조용히 하라고 했지?
영웅이 아니라 남자를 사랑했다고. 훈장은 매일 내가 된 사람에 비해 그냥 금속이라고. 혜진 머리 저음. 아니, 이게 아무것도 안 바꿔. 여전히 사업 운영 못해. 그렇게 사는 방식이네 방식. 또 다른 종이 꺼냈다. 김씨 물류 연 매출 50억. 부동산 포함 순자산 약 80억. 그녀 입 벌어짐. 내가 60% 지분. 내 남편 40%. 수연이 내게 20% 줬어. 나에게 60% 더 개인 자산. 내가 기대한 유언, 한 변호사 천천히 끄덕. 김민호 씨 말이 맞아요. 고인이 명확히 했어요. 하지만 위임장, 혜진 시작. 취소됐어. 내가 또 다른 문서 밀며. 수연 사망 3일 전 사라진 돈 알았을 때 혜진 핸드백 바닥 떨어짐. 사라진 돈. 2억 1천만 원. 내가 접근 못할 계좌 불법 이체. 수연이 내 생각보다 기록 잘 남겼어. 준호가 아내 노려봄. 혜진. 무슨 소리야? 나 재정 도왔어. 못해. 난 아주 할 수 있어. 왜 내가 말했다. 모든 사기 거래 기록. FBI 금융범죄팀 연락. 너 체포할 만큼. 혜진이 의자 뒤집으며 일어났다. 증명 못해. 괴개월 만에 처음 웃었다. 혜진, 적진 6개월 정보 수집한 나야. 장애 유공자에게서 돈 훔친 증명 못할까? 방고요. 혜진 거친 숨소리 빼고. 이게 끝 아냐? 그녀 속삭임. 실제로 내가 말했다. 끝이야. 유언 공개는 혜진이 폭풍처럼 나가고 준호가 충격에 앉아 끝났다. 하지만 나는 씨앗 심기 끝나지 않았다. 다음 3일 특정 전화들. 신중한 준비. 혜진은 나 조사했다고 생각했다. 진짜 조사가 뭔지 보여줄 때 월요일 아침 유공자회 홀 방문. 평소 커피 불평 루틴 아님. 비즈니스. 윌슨 회장님, 홀장. 베트남 유공자 은발 안정된 손후 부탁하나요? 무슨 일인가? 민호, 상황 설명, 비난, 다가올 추모일 의식. 누가 내가 아닌 척 말 돌려요. 회장 얼굴 어두워짐. 복무 허위 비난, 심각해요. 알아요. 기록 바로잡을 때예요. 그는 나 오래 봤다. 몇 년 복무 조용히 했지? 뭐 가족 명예. 아내 기억. 어떤 건 2번 싸울 가치 있어. 화요일. 물류 창고로 운전. 내 사무실 더블 와이드 트레일러. 화려 안 해도 기능적. 수연 아프던 15년 전부터 집 가까이 필요해서. 비서장 씨, 이상한 전화 받음. 민호 씨, 그 여자 또 전화. 며느리. 회사 재정 상태, 변덕 결정 물음. 뭐라고 했어? 어제처럼. 기밀, 마닐라 봉투 꺼냈다. 몇 달 준비 문서. 재정 기록, 보험, 다른 것 몰랐던. 장씨, 이 복사하고 국세청에 연락해. 혜진 활동 조사 요청, 수요일, 모든 게 모였다. 추모일 의식. 유공자회 홀, 깃발과 훈장, 공기 중 존경. 200명 모임. 혜진이 나타나려 했지만 초대 안 됐음. 그녀가 문 앞에서 막혔다. 오늘은 가족 아냐에 내가 말했다. 내가 한 말들, 이제 직면할 때 의식 시작. 박혜린 의원이 도착, 특수부대 동지들. 무대에서 나는 마이크 잡았다. 오늘 침묵 깨요. 23년 동안 내 이야기 흘러나왔다. 특수 임무, 구조, 훈장. 홀 고요, 박수 터짐.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며느리가 내 복무를 사기라 했어요. 돈 훔치고 명예 훔치려 화면에 증거 투영. 이체 기록, 위조 서명, 그녀의 온라인 포스트. 홀이 분노로 끓었다. 이건 우리 모두에 대한 모욕이야. 누군가 소리침. 혜진 얼굴 창백, 문 밖으로 도망쳤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이 기다림. 김혜진 씨,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 그녀 끌려가며 비명. 이게 어떻게, 준호가 무대 옆에서 봤다. 아빠, 미안해. 오 눈물. 몰랐어. 이제 알았지, 내가 말했다. 가족은 보호하는 거야, 이용 안 해. 그날 이후 파문이 퍼졌다. 뉴스에 나왔다. 태극무공 훈장 유공자, 가족 금융학대 피해 혜진 재판 시작. 증언, 증거 산더미. 그녀 변호사 했었지만 무죄 주장 무너짐. 피해액 4억 5천만 원 장기 계획적 학대 판사 선고. 징역 15년, 그녀 법정에서 무너짐. 내 인생 끝났어. 하지만 그건 시작. 내 명예 회복됐지만 대가 컸다. 준호와 관계 재건. 하지만 상처 남음. 아빠, 내가 왜 몰랐을까? 그는 물었다. 침묵이 문제였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유공자들 도울게. 유공자 보호 재단 세움. 수백 명 피해자 연락. 내 이야기가 그들 용기 좀. 하지만 밤에 트레일러에서 수연 생각. 여보, 이게 맞았을까? 침묵의 대가, 반역의 대가 모두 느꼈다. 하지만 후회 안 해. 왜냐하면 이제 영웅은 조용히 있지 않아. 싸운다.